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증인 신문 이후 여당이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계엄 당일 대통령 체포 지시를 받았다면서 그동안 검찰 조사와 국회에서 불리한 진술을 해오던 이 3인방의 어제 헌재 증언을 들어보니 이 진술이 오염됐거나 아니면 앞뒤가 안 맞는다는 겁니다. 자, 야당도 대통령을 향한 공세 수위를 올리면서 종일 치열한 장외전이 벌어졌습니다. 먼저 여당의 공세부터 홍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대통령 탄핵 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공세에 집중했습니다.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시도를 강하게 주장해온 홍 전 차장의 진술이 묘하게 바뀌고 있다며 프락치라는 거센 표현도 썼습니다. 직접 대통령한테 받지 않고 방첩사령관에서 받았다. 체포하라고 했던 게 아니고 추적하라고 받았다.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계속. 계엄을 내란으로 바꾼 최초의 프락치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인 체포는 애초 해외 파트를 담당하는 국정원 1차장에게 맡길 업무가 아니라며 진술의 신빙성도 의심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수사 체포 권한도 없는 1차장에게 싹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대통령이 했다는 진술이 사실이겠냐고 했고, 성일종 국방위원장도 간첩 업무를 하는 사람에게 계엄 체포 지시를 내렸겠냐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여당은 어제 출석한 이진우 전 수도방위 사령관의 진술도 집중 공략했습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 전 사령관은 어제 계엄 당시 특정인 체포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다며 대통령을 탄핵시키려는 세력들이 주요 증언을 오염시킨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이 이진우 수방사령관에게 전화해서 아직도 못 들어갔어? 본회의장 들어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해! 라고 압박합니다.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는 명령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것과 또 제3자가 하는 얘기가 저의 기억이 없는 게 되게 많습니다. 지금 저희 공소장에 나와 있는 내용은 저의 내용이 대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국민의힘은 증인들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헌재가 객관적 증거와 법리적 판단을 중심으로 심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이 발언에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전 국민이 지켜봤는데 계엄 사태를 장난처럼 취급한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는 비상계엄을 한여름밤의 꿈 정도로 만들려는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지한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계엄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어제 헌법재판소 발언에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장난으로 만들려는 것 같습니다. 말이 그렇습니다. 무슨 달 그림자니 아무 일도 없었다느니 심지어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무슨 한여름밤의 꿈 정도로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닌가. 군정에 의한 영구 집권을 회책했다며 성공했다면 국민 인권은 파괴되고 경제는 폭망하고 군인 통치 국가가 됐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자가 준비했던 게 뭡니까? 야구방망이로 누구를 때리려고 한 겁니까? 저는 칼에 찔려 죽는 거, 총 맞아 죽는 거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야구방망이는 두렵습니다. 계엄군은 국회 방어용이었다는 대통령 발언도 궤변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국회 출동의 목적이 방어라면 국민이 국회를 공격했다는 겁니까? 전형적인 극우 나치 히틀러식 망동입니다. 민주당은 아무리 12.3 내란을 일장춘몽이라고 우겨도 온 국민이 증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스스로 바보가 되면 방어에 유리하다고 보는 것 같다며 구질구질하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지한입니다. 비상계엄 당일 홍장원 당시 국정원 1차장이 대통령과 통화해서 들었다는 이 말. 대통령은 이 잡아들이라고 한 대상은 계엄과 무관한 간첩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홍 전 차장은 정치인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고요. 김정근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나온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계엄 당일 대통령이 전화로 싹 다 잡아들이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국정원에도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까 우선 방첩사를 도와 지원해.
자금이면 자원,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와라는 취지로 말하였죠. 그렇게 기억합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누구를 잡아들이란 말까진 안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누구를 잡아들이라는 취지로 이해를 하셨습니까? 구체적으로 대상자, 즉 목적어를 규정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당시로서는 뭔가 잡아야 된다는 생각은 들었었는데 누구를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까지는 저한테 전달받지 못했다. 대통령과 통화 이후 여인영 당시 방첩사령관이 전화로 명단을 불러줘 정치인 체포로 이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측은 홍 전 차장 혼자만의 이해 아니냐고 했습니다. 결국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 않는데 증인 혼자 그렇게 이해한 것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홍 전 차장 증언이 끝난 뒤 윤석열 대통령도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반박했습니다. 홍 전 차장과의 전화통화는 방첩사령부의 간첩 검거를 도우란 취지였고 비상계엄과 무관한 격려였다고 했습니다. 제가 격려 차원에서 전화를 기왕 한 김에 한번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계엄 사무가 아닌 간첩 검거와 관련해서 그래서 방첩사를 도와주라는 얘기를 한 것이고. 하지만 홍 전 차장은 당시 비상계엄이 한창이었는데 대통령이 국정원 1차장에게 격려 전화를 했겠느냐며 반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홍장원 전 차장이 비상계엄 당일 썼던 메모지죠. 여인영 당시 방첩사령관이 체포 대상자 명단을 이렇게 불러줬다고요. 정영식 헌법재판관은 이 메모 내용이 믿을만한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의를 이어갔습니다. 이세아 기자입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어제 탄핵 심판에서 이른바 정치인 체포 명단 메모 작성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비상계엄 당일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이 전화로 불러준 걸 받아 적은 거라고 했습니다. 앞서 국회에 제출된 메모에는 정치인 등 이름과 함께 검거를 요청과 위치 추적이라는 문구도 적혀 있었습니다. 정영식 헌법재판관은 이 메모의 신뢰성을 두고 거듭 질문을 던졌습니다. 위치정만 받으면 되지 왜 국정원이 체포를 하러 다녀요? 체포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까? 국정원이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그 체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죠. 방첩사가 국정원의 체포 대상자 위치 추적을 요청했다면 검거 요청이 아니라 검거 지원이라고 쓰는 게 맞지 않냐고 한 겁니다. 그럼 검거 지원 요청이라고 안 쓰고 왜 검거 요청이라고 썼어요? 제가 이제 공문서를 작성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보안을 중시하는 방첩사가 체포 계획을 상세히 공유한 점도 의문이라고 했습니다. 1차장한테 방첩사에서 아무리 그쪽에서 대통령 전화 받고서 도와달라고 해서 전화했습니다라는 그 말 한마디에 그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까라는 게 조금 의문이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어느 정도의 선배니까 믿음을 가지고 나름대로의 주변 환경, 주변의 여러 가지 부분까지 설명을 한 걸로 이해가 됩니다. 정치인 체포 시도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이 메모의 신빙성을 꼼꼼히 따지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이세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헌법재판소가 인용해야 하느냐, 기각해야 하느냐. 인용 쪽으로 쏠렸던 여론이 팽팽해졌습니다. 여론의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는 충청권 민심이 움직였습니다. 남영주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여론이 출렁이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사이 실시한 조사 결과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46.9%, 인용돼야 한다는 응답이 51.4%였습니다. 기각과 인용 여론이 오차 범위 내 접전입니다. 한 달여 사이 탄핵 인용 의견은 9.8%포인트 하락한 반면 탄핵 기각 의견이 9.9%포인트 올랐습니다. 민심의 바로미터로 불리는 충청권의 여론이 특히 출렁였습니다. 인용 여론이 압도적이던 충청은 한 달 사이 기각 의견이 앞서며 응답자 과반을 넘었습니다. 30대도 탄핵 기각 쪽 여론이 상승하며 오차 범위 내 접전 양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론조사 기관 관계자는 최근 보수 진영의 빅스피커들이 전면에 나서면서 젊은 층과 중도 여론에도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윤석열! 우리 대통령을 즉시 석방하라고 마음껏 외칠 수 있는 이런 자유,
대한민국이 저는 너무 좋습니다. 한 여론조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50%를 넘어섰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특정 성향의 응답을 유도하도록 설계된 질문이라며 꼼수를 넘어 범죄에 가깝다고 주장했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오늘 이재명 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이 있었습니다. 공직선거법이 위헌이라면서 위헌 심판 제청을 신청했죠. 이 대표 변호인단은 사람이 태어나서 한 일에 모두 사실만 요구하면 지나치다며 위헌을 주장했는데요. 자, 받아들이면 재판을 당분간 중단해야 하는 이 요청에 대해 재판부는 뭐라고 답했을까요? 송정현 기자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은 전혀 지연됨 없이 신속하게 끝날 것입니다. 이 대표 변호인단은 법정에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가 금지하는 표현이 불명확하고 광범위하다거나 표현의 자유를 제약한다며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에 해당 법률이 위헌인지 헌법재판소에 따져달라고 신청한 이유를 밝힌 겁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사람이 태어나서 한 행위 모두에 대해 사실만 요구하면 지나친 제한이라며 선거법 조항의 부당함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판례를 보면 태어나서 지금까지의 모든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신상 문제로 해석하지 않느냐고 반문한 겁니다. 검찰도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허위 사실인지 여부를 충분히 알 수 있다며 위헌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오늘 재판부에 증인 6명을 채택해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백현동 용도 변경에 대해 증언할 증인 3명만 채택해줬습니다. 검찰이 신청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의 동생도 증인으로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재판부가 예고한 대로 이달 말 항소심 변론 종결을 위해서 증인 규모를 조절한 거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국민의힘은 위헌 심판 제청을 신청한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그야말로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재판을 무한 지연시키려는 의도라는 겁니다. 가짜뉴스 처벌하자며 민주파출소 운영하더니 정작 당대표는 가짜뉴스를 명책해달라 한다고도 했습니다. 이어서 백승현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해 위헌인지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신청하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비판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가짜뉴스를 처벌하겠다고 하면서 이재명 대표는 가짜뉴스에 대해서 면책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과 당 대표의 태도가 이렇게 이중적입니다. 기본소득 챙기지 말고 기본도덕부터 갖추길.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것이 상식인데 이 대표는 법을 없애서 벌을 피하려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꼼수의 달인 이재명스럽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판을 지연시키는 법꾸라지. 이재명의 침대 축구, 자신의 범죄를 지으려는 졸장부짓 등 이 대표의 재판 지연 꼼수라며 여러 용어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헌재 구성의 편향성을 의심하며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또 다른 의도를 의심했습니다.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추가로 헌법소원 등을 제기해 시간을 더 지연시킬 숨은 꼼수가 있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재판 지연 의도가 명확한 만큼 법원이 제청 신청을 기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선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도 진행 중인데요. 오늘 국회 측이 윤석열 대통령 심판 때처럼 이 탄핵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빼자고 요청했습니다. 대통령 측은 내란몰이를 자인했다며 각할 요구했습니다. 유지훈 기자입니다. 헌재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2차 준비기일. 국회 소추위원단은 한 총리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앞서 국회 측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요구한 것과 똑같은 요청을 한 총리 탄핵 심판에서도 한 겁니다. 형법상 내란죄 부분이 탄핵 심판에서 제외되면 탄핵 심판 속도가 빨라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국회 측이 오로지 내란몰이만 있었음을 자인한 것이라며
헌재가 한 총리 사건을 즉각 각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헌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한 총리의 국회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를 지켰는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의결 요건이 잘못됐다고 판단하게 되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이걸 판단하게 되면 탄핵소추 결의 자체가 무효예요. 국회는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인 200명 이상이 아닌 과반인 151명 일반 정족수로 한 총리 탄핵소추를 의결했습니다. 오는 19일 열리는 한 총리 탄핵 심판 첫 변론에서도 정족수 충족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됐습니다. 재판이 편향적이라며 일반 국민이 국회에 청원을 올린 건데 현재 약 10만 명의 동의를 받아 조만간 국회에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원 기자입니다.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탄핵을 요청하는 국민동의 청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습니다. 국민동의 청원은 30일 동안 국민 5만 명이 동의를 하면 국회의원 발의안과 같은 효력이 생기는데 문대행 탄핵 청원은 이틀 만에 이 기준을 채우고 현재 10만 명에 가까운 동의를 얻은 상태입니다. 청원인 이모 씨는 재판이 다소 편향됐다면서 국민의 소리를 듣지 않고 멋대로 해석하거나 법을 개정해 임의대로 재판을 한다고 청원 취지를 밝혔습니다. 최근 여권이 문대행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친분을 문제 삼은 것과 비슷한 취지로 해석됩니다. 이에 헌재의 공정성을 회복하는 길은 문영배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이 스스로 사퇴하는 것입니다. 문대행 탄핵안은 법사위 전체 회의를 거쳐 청원 심사 소위에서 논의됩니다. 본회의까지 올라가려면 소위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현재 청원 심사 소위는 민주당 의원 4명, 국민의힘 의원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위에 소속된 한 민주당 의원은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 의원이 다수인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할 거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로 최근 장외 집회에서 국민들이 헌법재판소를 휩쓸 것이라고 발언한 강사 전한길 씨. 시민단체가 그 발언이 내란 선동이라며 고발했습니다. 대통령 측 국민변호인단에 가입했다는 전 씨는 자신은 폭력을 비유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강보인 기자입니다.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내란 선동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습니다. 시민단체가 나흘 전 전 씨의 집회 발언을 문제 삼은 겁니다. 국민들이 헌재를 휩쓸 것이고 그 모든 책임은 불의한 재판관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시민단체 측은 전 씨가 일부 헌법재판관들을 부당 비판하고 탄핵 심판 자체를 부정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극렬 지지자들은 헌재를 결국 공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발언이 저희는 굉장히 문제된다고 보고. 전 씨 측은 자신의 발언이 폭력을 부추긴 게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폭력적으로 헌법재판소를 점령한다든가 하는 것이 아니죠. 국민들이 탄핵을 반대한다는 이 분위기, 이런 열망을 전체 헌법재판관들과 재판소를 휩쓸게 될 것이다. 전 씨는 또 윤석열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에 가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전 씨는 대통령을 직무에 복귀시켜서 국가 시스템을 회복하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라 생각했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전 씨를 포함해 국민변호인단 참가자는 6만 명을 넘긴 걸로 전해집니다. 채널A 뉴스 강보인입니다. 야당은 오늘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서울구치소로 갔습니다.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을 대상으로 구치소 청문회를 하겠다고요. 이서영 기자입니다. 국회 내란 혐의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찾았습니다. 윤 대통령이 청문회 출석을 거부하자 구치소 청문회를 시도한 겁니다. 윤석열 내란 수계는 꼭 여기에 참가해야 되겠습니다. 이 국민을 대표해서 국정조사위원들도 들어줄 자세가 돼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특조위에 증인 출석 요청 사항을 전달을 했습니다만 예. 3명 수용자 모두 출석 요청을 본인 의사로 거절을 했습니다. 대신 구치소 관계자로부터 들은 대통령 근황을 공개했습니다. 3.67병에 수감돼 있습니다. 그리고 독거동에서는 1시간 정도 운동을 할 수가 있는데 운동을 적당히 하고 있다고. 국조특위는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수감된 서울 동부구치소도 찾았습니다. 겁쟁이 김용현은 국정조사를 거부하면서 헌법재판소에는 출석해 말도 안 되는 궤변만 늘어놨습니다. 김 전 장관 역시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재판 준비 등으로 바쁘기 때문에 그런 본인이 극구 사양하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강제할 수 없음을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안으로 이동을 해서 직접 저희들이 찾아가서 시도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조특위는 김 전 장관을 국회 모욕죄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치적 목적을 가진 야당 행보에 호응해줄 필요 없다며 불참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서영입니다. 민주당은 대통령 경호처가 계엄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경호처가 계엄 전날 민간인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비화폰을 지급했던 겁니다.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직접 반박에 나섰습니다. 최승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내란의 비선 설계자인 노상원에게 비화폰을 바쳤다는 것은 김성훈 차장이 사전에 비상계엄을 알고 함께 공모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대통령 경호처가 비상계엄을 미리 알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비화폰을 지급했다는 민주당의 의혹 제기에 김성훈 경호처 차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노상원에게 비화폰을 직접 지급한 사실이 없다며 윤 의원이 말하는 비화폰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요청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의원은 전역한 군인을 뜻하는 예비역이라는 글씨가 비화폰 불출 대장에 쓰여 있는 걸 증거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테스트 얘가 바로 노상원 씨한테 간 비화폰입니다. 예비역이라고 해서 예자를 썼다는 겁니다. 틀렸습니까? 김성훈 차장은 예라는 글자는 예비역이 아닌 예비용이라는 의미라며 김용현 전 장관에게 예비용을 지급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전 장관의 요청으로 김 차장 비서가 장관 비서에게 전달했다고 했습니다. 김 차장은 비화폰 불출 대장을 삭제하라 지시했다는 윤 의원의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내용의 진술을 이미 검찰 조사에서 했다며 내일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직접 설명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승현입니다. 얼마나 추웠으면 한강과 바닷물이 얼어붙었습니다. 매서운 한파가 오늘도 전국을 휩쓸었는데요. 조현진 기자입니다. 교량 아래 한강 수면이 하얀 띠가 나타나며 얼음이 얼기 시작했습니다. 드론이 착륙할 정도로 단단히 언 곳도 있습니다. 어는 면적이 점점 늘면서 강 중심까지 얼음으로 뒤덮였습니다. 일산대교 아래 한강에선 커다란 얼음 덩어리, 유빙이 둥둥 떠 있습니다. 날씨가 너무 추워서요. 이렇게까지 추워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공식적인 한강 결빙은 한강대교의 2번째 교각과 4번째 교각 사이 다리에서 100m 떨어진 곳이 얼어야 합니다. 아직 공식 관측 지점이 얼진 않았지만 3, 4일 더 한파가 이어질 예정이어서 올겨울 첫 공식 한강 결빙이 나타날 전망입니다. 2월 한강 결빙은 17년 만입니다. 지난 2008년 2월 8일 날 이 한강이 2월 달에 얼음이 언 이후 2월 달에 한강에 첫 얼음이 생긴 적은 없습니다. 바다도 꽁꽁 얼었습니다. 방파제엔 커다란 바닷물 고드름이 매달렸고 테트라포트는 얼음덩어리처럼 보입니다. 파도가 쉴 새 없이 부딪히는 갯바위는 빙벽으로 변했습니다. 해안가를 따라 얼음띠가 길게 생겼습니다. 오늘 강원 설악산이 영하 23.9도, 전북 정읍 영하 14도, 서울은 영하 12도까지 떨어졌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말까지 영하 10도 이하의 강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제주와 호남엔 사흘째 폭설이 내렸습니다. 성인 무릎 높이까지 쌓인 곳도 있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온 세상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쏟아지는 눈발에 앞을 제대로 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차량들은 거북이 걸음을 하고 사람들은 조심스레 발길을 옮깁니다. 아무리 치워봐도 야속한 눈은 그칠 줄 모릅니다. 6시 반에 일어나서 한 8시까지 치우고 점심때 나와서 염화칼슘 뿌리고 지금 또 나왔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이렇게 많이 온 적은 없는 것 같아요. 트랙터가 도로에 쌓인 눈을 연신 치웁니다. 눈은 금세 성인 키보다 높게 쌓였습니다. 아우 너무 힘들어요. 하루 종일 하루 반절을 제설작업하는데 다 소요가 돼버리니까 다른 일을 못해요. 들녘은 이렇게 온통 새하얀 눈밭으로 변했는데요. 이틀간 내린 눈이 무릎 높이까지 쌓였습니다. 눈을 헤치고 걷는 것조차 힘겹습니다. 지금까지 전북 순창 복흥은 30.5cm의 눈이 쌓였습니다. 전남 장성군은 20.9cm, 전남 영광군도 15.9cm 젖설량을 기록했습니다. 제주에서도 눈이 쌓이거나 도로가 빙판길이 되면서 상간도로 차량 운행이 통제됐습니다. 한라산 탐방로도 모두 막혔습니다. 기상청은 내일 또 충남 서해안과 전라권, 제주도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습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네, 이런 강추위에 밖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곤욕이죠. 이례적 한파를 온몸으로 견디고 있는 야외 근로자들을 정성원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수산물 가게에 놓인 생선들이 꽁꽁 얼어 통나무처럼 굳어 있습니다. 작은 고드름까지 달렸습니다. 내려치고 또 내려치고 여러 번 힘을 주어 시도해야 생선이 겨우 썰립니다. 날씨가 추우니까 도로 얼어버리잖아. 안 녹지. 너무 얼어서 칼이 안 들어가. 칼바람까지 불면서 시장의 온도는 영하 14도. 냉동고나 다름없습니다. 상인들은 눈만 내놓은 채 모자와 목도리로 무장하고 틈틈이 난로에 몸을 녹이며 손님들을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많이 안 나온다고 사람. 오늘 뭐 일찍 들어가시거나 6시까지만 하고 가요. 배달기사 오토바이에는 손장갑이 필수가 됐습니다. 장갑마저 얼까 비닐도 씌웠습니다. 손이 잘 안 흔들죠. 얼어가지고. 많이 없죠, 추우니까. 평소에 3분의 1도 안 돼요. 방안 많이 좀 꼼꼼하게 준비 많이 하셨어요? 네, 손바지 입었잖아요. 알겠습니다. 위에도 이게 다 하면 한 6벌 있어요. 강추위는 공사장도 멈춰 세웠습니다. 공사장 인부들은 쉼터에 모여 몸을 녹입니다. 칼바람을 동반한 추위에 체감온도가 영하 20도 안팎을 기록하면서 야외 근로자 건강관리에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최근 2달간 보건당국에 신고된 한랭질환자는 233명. 저체온증이 84.5%로 대다수였고 71%는 실외에서 발생했습니다. 매서운 한파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는 게 가장 좋지만 할 수밖에 없다면 내복이나 얇은 옷을 겹겹이 입어 체온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 장갑과 목도리, 모자를 써 추위에 노출되는 부분을 최대한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채널A 뉴스 정성원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 거침이 없습니다. 파나마 운하나 그린란드를 소유하겠다고 하더니 이번엔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와 기자회견을 하다가 중동 가자 지구를 미국이 소유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워싱턴 최주현 특파원입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취임 후 첫 정상회담을 가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약 1시간 회담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갑자기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를 가지겠다고 주장합니다. The U.S. will take over the Gaza Strip and we will do a job with it too. We'll own it and be responsible for dismantling all of the dangerous unexploded bombs and other weapons on the site. 팔레스타인 자치령인 가자 지구에서 주민들을 주변 중동 지역으로 이주시키고 이 지역을 미국이 가지며 재건 및 경제 개발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미 지난주 트럼프는 가자 지구 주민들의 아랍국 강제 이주를 제안한 바 있는데 가자 지구를 미국이 갖겠다고 말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트럼프는 치안 문제 등을 이유로 미군 배치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is necessary. If it's necessary, we'll do that. I do see a long-term ownership position, and I see it bringing great stability to that part of the Middle East and maybe the entire Middle East. 네타냐후 총리는 트럼프의 구상에 새로운 미래이자 역사를 바꿀 일이라며 화답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구상은 팔레스타인 주민을 강제로 추방시키는 것으로 제네바 협약 등 국제법 위반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각각 공존하는 두 국가 해법과도 정면으로 배치돼 국제사회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미국 현지에서는 트럼프가 그린란드와 파나마 운하에 이어 중동 화약고인 이 가자 지구에 대한 영토 확장 의지를 내비치면서 이른바 친미 아랍 국가들과의 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국제법 위반 소지가 있다 해도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진지합니다. 이 가자 지구를 유럽의 휴양지 리비에라처럼 만들겠다는 구상까지 밝혔습니다. 이어서 장하얀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의 재건에 대해 단순 복구가 아닌 실질적 변화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재건의 모델로 유럽 휴양지 리비에라를 들었습니다. The Riviera of the Middle East, this could be something that could be so bad, this could be so magnificent, now can live in peace in a much better situation because they're living in hell, and those people will now be able to live in peace. 프랑스 남동부와 이탈리아 서북부의 지중해안 일대를 아우르는 리비에라는 기후가 따뜻하고 풍광이 아름다워 세계적인 리조트들이 몰려 있습니다. Here is breathtaking. It's beautiful. The ocean is so beautiful. It's crystal clear and it's so dreamy. We just want to go and have a dip. 현재 가자 지구는 1년 3개월 동안 이스라엘의 폭격을 받아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의 폐허가 됐는데 트럼프는 중동의 화약고로 불리는 가자 지구를 관광지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가자 지구의 서쪽은 지중해안과 맞닿아 있습니다. 또 세계인이 함께 사는 곳으로 만들겠다고도 밝혔습니다. I think the potential in the Gaza Strip is unbelievable. And I think the entire world, representatives from all over the world will be there and they'll live there. Palestinians also. Palestinians will live there. 이에 대해 뉴욕타임스는 트럼프가 세계를 아우르는 지도자가 아닌 부동산 개발업자처럼 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채널A 뉴스 장하얀입니다. 중동 아랍 국가들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팔레스타인은 물론 사우디아라비아도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민곤 기자입니다. 가장 먼저 반발한 것은 가자 지구를 통치하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과의 전쟁 당사자인 무장단체 하마스였습니다. 사미 아부주리 하마스 대변인은 가자 지구를 통제하려 한다는 트럼프의 발언은 우스꽝스럽고 터무니없다며 이러한 구상은 지역의 도화선에 불을 붙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1948년 이스라엘 건국 전까지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이스라엘 지역에 거주했다는 사실을 들어 차라리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것이 어떠냐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For those who want to send them to a happy, nice place, let them go back, to their original homes inside Israel. There are. 중동의 맹주인 사우디아라비아도 팔레스타인인들의 합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명확히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스라엘과 사우디의 수교에 공을 들이는 트럼프를 향해 팔레스타인 독립이 보장되지 않으면 수교도 할 수 없다며 트럼프를 압박했습니다. التي يرزح تحت وطأتها الشعب الفلسطيني الذي سيظل متمسكا بأرضه ولن يتزحزح عنها. 강제 이주 국가로 지목된 요르단과 이집트는 트럼프와 네타냐후 회담 이후 입장을 내놓진 않았지만 현지 시각 어제 정상 간 통화를 통해 트럼프의 견해에 반대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앙숙 이란을 향해선 이런 살벌한 경고도 남겼습니다. 나를 암살 시도하면 말살될 거라고요. 석유 수출을 틀어막는 전방위 압박도 예고했습니다. 문예빈 기자입니다. 백악관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란의 트럼프 암살 시도 얘기가 나오자 사실이라면 이란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라며 강력 경고했습니다. That'll be the end. I've left instructions. If they do it, they get obliterated. There won't be anything left. 미 대선 직후인 지난해 11월 8일 미 연방검찰은
이란이 대선 기간 중 트럼프 암살을 모의했다고 밝히며 혁명 수비대 소속 요원 등 2명을 재판에 넘긴 바 있습니다. 이란은 근거 없는 삼류 코미디라며 강력 부인했지만 트럼프는 5년 전 이란 혁명 수비대 지휘관 중 한 명인 가셈 솔레이마니의 제거를 지휘한 것에 대해 이란이 보복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날 서명한 행정명령도 재무부와 국무부의 이란의 석유 수출을 전면 차단하는 경제 제재 부과 내용이 담겼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자금줄 석유 수출을 틀어막아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막겠다는 의도가 담긴 겁니다. With me, it's very simple. Iran cannot have a nuclear weapon. We don't want to be tough on Iran. We don't want to be tough on anybody, but they just can't have a nuclear weapon. 트럼프는 집권 1기에 이어 이번에도 이란의 최대 압박 기조를 앞세워 이란 고립에 나선 가운데 이란과 거래를 성사시키는 방안도 모색하고 싶다며 협상의 여지도 남겼습니다. 채널A 뉴스 문예빈입니다. 파란 하늘 아래 하얀 지붕이 펼쳐진 그리스의 산토리니 섬. 우리에겐 신혼여행지로 유명한 이곳에 사흘간 500번 넘는 지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천 명이 탈출했습니다. 이솔 기자입니다. 절벽 위에 세워진 파란색 지붕의 하얀 집들과 그 앞에 펼쳐진 푸른 바다. 천혜의 경관으로 지난해 34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을 불러 모은 그리스 산토리니 섬. 이른 아침부터 섬을 빠져나가려는 수백 명의 사람들로 항구가 북새통을 이룹니다. 여행사 앞은 아테네행 배편을 구하기 위해 몰려든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산토리니 섬과 인근 해역에서 최근 사흘간 500번이 넘는 지진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전체 주민 약 2만 명 가운데 30%인 약 6천 명이 섬을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 μέρες τώρα κάνει σεισμούς όλη την ώρα κάθε 5 λεπτά. Συνέχεια δεν σταματάνε καθόλου. Έχει τρομοκρατηθεί όλο το νησί. 섬 내 모든 학교는 휴교에 들어갔고 건물 붕괴를 우려해 야외에서 밤을 지새운 사람들로 텐트촌마저 형성됐습니다. Γεωλογικό φαινόμενο. Θέλω να ζητήσω από τους νησιώτες μας πρώτα και παραπάνω να είναι ψύχρεμοι. 문제는 지진 활동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현지 시각 어제 새벽에도 규모 4.8과 4.7의 지진이 1시간 간격을 두고 이어졌습니다. 우리 외교부도 홈페이지에 안전공지를 올려 새로운 강진으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여행 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 소방관들 한 끼가 너무 부실해 논란이 됐던 게 지난해 10월 국감 때 일입니다. 이후 지자체들이 부랴부랴 예산을 늘렸지만 여전히 부족합니다. 김승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 1일 수도권 한 소방서의 점심 급식입니다. 반찬인 장조림엔 고기 대신 버섯이 들어갔습니다. 오징어 볶음은 반 이상이 양배추입니다. 고기는 저희가 먹을 수 있는 항목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야채류 종류, 김치류 종류, 그다음에 진미채, 콩우유 이런 걸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다른 날은 비빔밥용 나물 반찬과 달걀 프라이가 전부입니다. 이 소방서 급식 단가는 한 끼에 4,167원입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부실급식이 논란이 된 후 소방청이 개선을 약속했지만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겁니다. 또 다른 소방서, 빠듯한 예산에 고기가 나와도 질이 떨어집니다. 아예 아침 식사를 포기하는 소방관들도 많습니다. 고기가 좀 냄새나는 고기를 쓰셔가지고 거의 다 못 먹었거든요, 그 고기를 아예. 아침에 직원들이 계란 후라이 해먹고 빵을 토스트기에 해서 쌤 발라먹는 거예요. 사발면 먹는 데도 있고. 소방청 급식 개선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지난해 대비 올해 급식 예산은 평균 13.23% 올랐지만 전체 19개 시도 가운데 한 끼 식사가 4,5천 원대인 곳이 7곳이나 됐습니다. 지난해 3천 원대였던 경남 지역 급식비도 4,200원으로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소방청은 아직 부족한 건 사실이라며 지속적인 예산 요구로 처우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소한 전쟁 때도 먹이는 걸 먹였습니다. 소방관이 체력이 약해가지고 시민을 못 구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경기도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40대 부부가 숨졌습니다. 경찰은 남편이 불을 냈다고 의심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배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은 연기가 솟구치고 시뻘건 불길이 순식간에 건물을 집어삼킵니다. 소방관들이 호스를 끌어와 불을 끄지만 불길은 좀처럼 잡히지 않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건 어제 오후 5시 10분쯤. 불이 난 목조 주택은 시꺼먼 잿더미로 변해 아예 주저앉았습니다. 불탄 집에서는 40대 부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손주들하고 여기 할아버지하고선 뛰쳐나와가지고선 맨발로 다 있어가지고선 신발 이제 이렇게 갖다 주고 그랬다고 옷도 못 입고 나와가지고선. 숨진 부부의 자녀에게 부모님이 싸우던 중 아버지가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질러 어머니를 집에서 못 나오게 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경찰은 방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사고 전날 이 집에서는 가정폭력 신고가 2차례 접수됐습니다. 2차례 모두 자녀가 신고했고 경찰이 부부를 2번 분리 조치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부인과 협의해 집에 돌아왔고 다음 날 오후 불이 났습니다. 경찰은 숨진 부부의 가족과 지인 등을 상대로 구체적인 화재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배준석입니다. 네, 수백 명을 유인해 성착취를 벌인 텔레그램 목사방에서 2년간 피해를 입은 여성을 채널A가 만났습니다. 이들이 어떤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착취해왔는지 먼저 권경문 기자가 단독 취재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텔레그램 성착취방에서 닉네임 목사가 A씨에게 지시를 시작한 건 2023년 1월쯤. 업체로 사진, 영상을 찍어서 인사하는 걸 찍어가지고 보내야 되고 학교 개학하기 전에는 계속 하루 종일 자기가 준 걸 계속 얘기했었어요. 불법 촬영된 타인의 성관계 영상을 A씨에게 보내고 감상문을 쓰라는 지시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성교육을 시켜주겠다 이러면서 다른 사람의 영상이 유출된 그런 거를 10개씩 바꿔서 보내거든요. 공문을 써놓고. 성착취 대화방에서 벗어나는 이른바 졸업을 하려면 성관계를 가져야 했는데 만족스럽지 않았다며 추가 성관계를 요구받았다고 증언합니다. 8점으로 졸업을 시켰었던 걸로 알거든요. 10점 만점을 제가 8점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그냥 막 퇴직 잡으면서 별로 마음에 안 든다고. 목사는 잡혔지만 고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꿈에는 진짜 자주 나오고 뭔가 아직도 연락을 보내야 될 것 같고 누가 갑자기 연락이 오면 그 사람인가 싶어서 무섭고. 채널A 뉴스 권경문입니다. 이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유, 목숨을 뺏겠다는 협박과 성착취 사진이 가족과 친구들에게 퍼질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이어서 김세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A씨는 2년간 성착취를 당하면서도 신고할 엄두를 못 냈습니다. 이제 신고하면 무조건 막 죽일 거라고 그러면서 자기는 개명한 사람들도 다 신상할 수 있다고. 도망치면 그동안 보낸 성착취 사진과 영상이 지인에게 퍼질 수 있다는 두려움도 컸습니다. 그 사람이 보냈던 사진들을 영상을 다 올려서 그 링크를 그 사람 인스타 팔로워들한테 다 보내요. 목사는 매일 밤 12시 자신과의 대화는 삭제를 지시하며 증거를 철저히 감추려 했습니다. 어차피 너가 신고해도 자기 밑에 있는 다른 남자들 그놈이 보내면 된다고. 저는 절대 안 잡히니까. A씨는 하루라도 빨리 신고하지 못한 걸 지금도 후회합니다. 초반에 빨리 신고를 하는 게 좋은 선택인 것 같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제 사진을 계속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 박제시키는 게 목적이라서. 성착취물 제작 배포 등의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 이른바 목사는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을 막으려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채널A 뉴스 김세인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겨울 무는 보약이라고 불릴 만큼 달고 맛있는데요. 1년 만에 80%가 올라서 깍두기 담기도 부담될 정도입니다. 임종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형마트 채소 진열대에 싱싱한 무들이 쌓여 있습니다.
무의 제철이라 불리는 겨울이지만 소비자들은 비싼 가격에 선뜻 바구니에 담지 못합니다. 아무래도 집에 있는 무 좀 남겨놓거든요. 항상 냉장고에 그거를 사용하게 되죠. 이렇게 비쌀 때는. 지난해 1월 1,500원대였던 무 한 개 소매 가격이 1년 만에 3,000원을 넘겼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무는 같은 기간 대비 80%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지난 여름 기록적인 폭염으로 출하량이 급감한 탓입니다. 치솟는 채소 가격에 겨울철 단골 반찬인 깍두기마저 담궈 먹기 부담인데요. 비용이 얼마 정도 드는지 직접 깍두기 공장을 봐보겠습니다. 무 2개로 깍두기를 담그는 데 드는 비용은 양념을 포함해 4만 원이 넘었습니다. 오이 무침과 비교하면 3-4천 원 비쌉니다. 채소값은 물론 전체적인 물가 상승폭도 커졌습니다. 지난달 물가 상승률은 2.2%를 기록했는데 지난해 8월 이후 5개월 만에 2%대로 재진입한 겁니다. 정부는 무를 비롯해 농산물 가격이 치솟자 비축 물량을 시장에 공급하고 할당 관세를 적용해 필요시 수입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글로벌 관세 전쟁 우려와 얼어붙은 내수 속에 물가 상승 압박까지 더해진 경제 강추위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임종민입니다. 결심 소비라고 들어보셨나요? 새해 새 목표를 위해 지갑을 여는 사람들이 많다는데요. 돈을 쓰면 결심이 좀 오래 갈까요? 경제카메라 여인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리 수납 방법을 알려주는 학원입니다. 학원비가 3회 수업에 10만 원이 넘지만 강의실은 수강생들로 가득 찼습니다. 새로운 새 마음으로 내 주변을 정리한다는 의미로 정리정돈도 새해 계획 중에 하나인데요. 이렇게 수건을 깔끔하게 접어서 수납하는 과정까지 정리정돈 방법을 제대로 배울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인데 정리 수납이 안 돼가지고요. 제가 새해 이 수업을 듣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새해가 되면 주로 헬스를 등록했고 외국어 학습 교재가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요즘은 스피치, 제과 제빵처럼 배우려는 분야가 다양해졌고 홈 트레이닝 기기나 코인 투자 책들도 많이 팔립니다. 새해 취미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20-30만 정도 되고 취미로 배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해 다짐을 지키기 위해 소비를 늘리는 트렌드를 두고 결심 소비라는 단어까지 등장했습니다. 이곳 패션스토어에서 1월 첫 주 스포츠 신발 매출은 전주 대비 72%나 증가했습니다. 매트, 해머, 필라테 스링, 폼롤러, 벤치, 캐틀벨, 아령, 자켓. 아무래도 택배 딱 받은 순간 이제 장비가 갖춰졌다. 네. 이제부터 열심히 해보자 하는 결심이 조금 강하게 들죠. 결심 소비는 매년 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실제 한 쇼핑앱에서 새해 계획을 적는 플래너 상품의 거래액은 전년 대비 1,541% 늘었고 다이어트 요소 거래액은 전년보다 1,900% 상승했습니다. 유통가는 이런 새해 결심족을 겨냥해 학습 미션을 달성하면 수강료를 환급해주거나 맞춤형 상품까지 내놨습니다. 건강 관련된 식품들의 라인업을 증대시키고 또한 관련된 매력적인 행사들을 기획해서 결심 소비 증가를 두고 자기 관리를 중시하는 갓생족이 늘어난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최근 2030 세대들은 자신의 자기 개발과 건강을 위해서 투자를 아끼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작심삼일에 그치기 쉬운 새해 다짐. 눈앞의 유혹을 이겨내기 위한 결심 소비가 올해도 찾아왔습니다. 경제카메라 여인선입니다. 민주당에서 계파 갈등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문재인 정부의 상징적인 정책이죠. 주 52시간을 두고 친명과 친문이 충돌했습니다. 정현주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고소득 반도체 연구진에 한해 주 52시간 적용 예외 가능성을 언급하자 친문은 반발했습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시대를 잘못 읽고 있는 것이 아니냐며 노동 시간을 늘리는 것이 반도체 경쟁력 확보의 본질이냐고 지적했습니다. 근본을 잃지 않는 이런 방식들이 있는데 너무 그런 점에서는 아쉬워요. 알겠습니다. 추경도 그렇고 이 52시간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주 52시간은 문재인 정부의 대표 정책입니다.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특별조치를 시행하겠습니다. 주 52시간 법정 노동시간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고 문재인 청와대 출신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근로기준법에 이미 주 52시간 예외 규정이 있다며 별도 예외를 인정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친명계 지도부는 이 대표를 거들었습니다.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쉬는 걸 지나치게 제약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대표를 향한 비명계 대선 주자들의 압박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김부겸 전 총리는 이 대표의 위헌법률 심판 재청 신청을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오히려 정치 지도자 아닙니까? 결국 이제 법률 또 무슨 여러 가지 법원의 판단, 국민 이를 믿고 가는 것이 그게 제일 정도겠죠.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대선 전 원포인트 개헌 방지 개헌을 하자고 재차 주장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윤주입니다. 성혜란 기자와 열왕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대통령이 어제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계속 저렇게 눈을 감고 있더라고요. 네, 바로 저 표정 재판 내내 포착됐죠. 이 민주당은 이런 생각을 한 것 아니냐 추측을 내놨습니다.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이 3시간 넘게 눈을 감고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자다가 봉창 두드린다. 내가 왜 이랬지 하고 속으로는 엄청 당황하고 후회하고 있지 않을까요? 눈을 감고 있을 수밖에 없는. 대통령 발언 보면 그런 생각하는 것 같지 않던데요. 네,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이 증언할 땐 못마땅한 표정 짓거나 책상을 치기도 했죠. 대통령 입장에선 불편한 진술을 했으니까요. 네, 홍 전 차장이 출석하면서 윤 대통령을 향해 허리 숙여 인사하자 외면하는 듯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 인사할 때와는 다른 모습이에요. 네, 지난달 김 전 장관이 고개 숙여 인사하자 함께 고개 숙이던 모습과는 딴판이죠. 네, 대통령 측은 홍 전 차장에게 뭔가 묻고 싶은 게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문영배 대행에게 더 질문할 기회를 달라고 했지만 단칼에 거절당했습니다. 이 사람은 발언 기회를 더 얻었고요. 휴정하고요. 재판장님, 요 얘기는 조금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사장님, 3분만 질문해요. 아닙니다. 돌아가십시오. 재판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구치소에 있는 김용현 전 장관이 쌈짓돈을 모았어요? 네, 대통령 지지자들이 김 전 장관에게 영치금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 돈 하나도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애국 청년들과 나누겠다면서요. 그 애국 청년들이 누굽니까? 바로 서부지법 폭동 사태로 65명이 구속됐었죠. 이 구속된 피의자를 애국전사로 부르며 영치금 나누겠다고 손편지 썼는데요. 쌈짓돈 털어서 보내준 돈 허투루 쓰지 않겠다고 한 겁니다. 폭력을 써서 구속된 건데 애국전사라면서 돈을 준 거예요. 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당장 이 감옥에서도 선동한다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김용현 전 장관 측은 지금까지 구속된 30여 명에게 수십만 원씩을 보냈다며 앞으로도 사비를 털어서 추가로 보낸다고 합니다. 네, 오늘은 주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의원들 얼굴을 보니까 국회 내란 혐의 국조특위위원들이네요. 네, 어젯밤 11시까지 청문회가 이어졌는데요. 국민의힘이 야당의 줄탄핵을 문제 삼으면서 살벌한 난타전이 벌어졌습니다. 탄핵 제도의 문제점을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방금 임종득 의원이 정신이 나갔나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인간으로서 상대방에게 해서는 안 될 말을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선을 넘었고 제가 정신 나갔다고 얘기했습니까? 소리 좀 지르지 마. 소리를 안 지르게 생겼어요? 혹시 저 발언에 대해서 사과는 한 겁니까? 저 발언 뭔가 익숙하죠. 이 여당은 과거의 야당도 똑같은 발언했다고 공격했는데요. 어떻게 동료 의원한테 정신 나갔다가 발언을 가만히 계셔야죠. 사과하세요. 감사합니다. 대치를 나갑니다. 정신 나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사과하실 적 없잖아요, 여태까지. 증인으로 나온 정부 인사와 야당 의원 간의 살벌한 신경전도 있었는데요. 계엄 다음 날 안가 회동 두고 이 2차 계엄 모의가 아니냐고 추궁을 한 겁니다. 안가를 이용하는데 대통령이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 저는 안가를 누가 예약하는지 그런 절차 자체를 모릅니다. 절차를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저는 모르니까요. 절차를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몰랐다고요.
말이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시고요. 아니 꼽더라도 들으세요. 말씀하시라고요. 듣고 있지 않습니까? 침묵이 더 무서워요. 네, 그렇습니다. 이 계엄 진상 규명하겠다고 시작한 국조특위 신경전으로 엇나가선 안 되겠죠.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82살의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이 헐리우드 연예기획사와 전속 계약을 맺었습니다. 배우 이정재, 봉준호 감독과 한솥밥을 먹게 된 건데요. 어떤 행보를 준비하는 걸까요? 장치혁 기자입니다. 퇴임 후 조용히 지내던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이 할리우드 연예기획사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연예계와 스포츠계의 특급 스타들이 즐비한 초대형 기획사라는 점이 눈길을 끕니다. 브래드 피트, 조지 클루니 등 할리우드 특급 스타는 물론 오타니 쇼헤이, 데이비드 베컴 등 스포츠 스타들이 이 기획사 소속입니다. 한국 축구를 대표하는 손흥민과 배우 이정재, 봉준호 감독이 이 기획사와 계약하면서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 부부와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홍보 계약을 맺기도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기자의 질문을 통해 이 소식을 접했습니다. You gotta be kidding. He signed on with a talent agency. I think he's got much bigger problems than that, but I wish him well. 바이든 전 대통령은 2017년 부통령직에서 물러났을 때도 자신의 자서전 홍보 등을 위해 이 기획사와 계약을 맺은 적이 있습니다. 다시 손을 잡은 셈인데 앞으로 계획은 알려진 게 없습니다. 다만 퇴임하면서 지지자들에게 집무실을 떠나는 것뿐 싸움을 그만둔 건 아니라고 한 만큼 82살의 나이에도 왕성한 공개 활동을 이어갈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장치혁입니다. 내일도 매서운 한파가 이어집니다. 서울은 영하 12도인데요. 주말까지 강추위가 계속되다가 다음 주 화요일에야 평년 기온으로 풀립니다. 현재 전국에 한파특보가 유효하고요. 일부 중부와 경북은 한파경보 발효 중입니다. 내일 출근길도 쉽지 않습니다. 서울 영하 12도, 청주 영하 10도, 부산도 영하 6도까지 떨어집니다. 낮 기온은 오늘보다 조금 오르지만 찬바람의 체감 온도는 영하권입니다. 서울 영도, 체감 영하 4도가 예상됩니다. 서해안은 큰 눈이 계속될 텐데요. 내일 오전까지 전북에 10cm 이상 내립니다. 오후부터 눈이 전국으로 확대되겠고요. 강원과 충청 내륙에 3에서 8cm, 서울에도 1에서 5cm가 예상됩니다. 금요일까지 전국에 눈 소식 있고요. 서해안은 주말까지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국책연구원이 조사해보니 국민 10명 중 9명이 가장 심한 갈등으로 정치적 성향 차이를 꼽았습니다. 절반 이상이 정치 성향이 다른 사람과는 연애도 못한다. 3명 중 1명은 술자리조차 못하겠다고 합니다. 우리 정치가 국민들에게 이렇게 강력한 증오 바이러스를 퍼뜨린 건 아닌지 돌아볼 때입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갈등의 정치 끝내야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